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지부 사무소를 차려야지. 이 사연 하나 없이 한양 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연 하나 없이 한양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네, 법적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변호사들을 찾듯이 과거엔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원칙 박 씨부터 구술을 시작하라.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위해 변론을 하고 앞으로 박 씨의 장사를 방해하지 말고 그간에 입은 피해도 전부 보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누군가는 판결을 하기도 했던 지금과 비슷해 보이는 과거의 재판. 자, 역사와 법이 만났습니다. 과거 재판의 모든 것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진짜 궁금한 게 우리가 그 앞서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외지부라고 해서 과거에도 그 변호사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과거 조선 시대에도 네. 당연히 법이 필요로 한 백성들이 있었을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 시대 때 문자를 아는 백성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최신 법률 지식까지 안다?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 도움을 줬던 인물이 오늘날의 변호사와 똑같은 외지부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재판을 한다면 과거는 또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네. 조선시대의 법 그러면 좀 약간 허술할 것처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법전이 있었죠. 네네네. 네. 재판 같은 경우는 오늘날과 똑같이 3심제로 운영이 됩니다. 3심까지 가면은 정말 심한 사건. 예, 예. 살인 사건일 때는 3심까지 무조건 가고요. 오. 그리고 그 3심의 최종 판결은 무조건 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은 아무래도 조금은 증거 확보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분야가 딱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정확해질 수는 있었는데,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 싶긴 해요. 과거는 또 어땠을까? 인사재판 같은 경우는 오늘날이랑 좀 비슷해요. 문서 위주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고요. 네. 다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증거보다는 이 당시 때는 자백을 더 중시 여겼습니다. 아, 다르네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많이 보잖아요. 그게 그 자백이에요? 그렇죠. 계속 자백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고문도 근데 있었던 거죠. 불합리하다. 고문해서 결론적으로 막 아프니까 아우 그만 때려요 했어요. 제가 했어요. 이렇게 자백하면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고문 얘기 하셨는데 네. 이게 또 중요해요. 지금과 또 큰 차이점이 뭐냐면 조선시대는 자백을 받지 못하면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오. 그래서 자백을 얻기 위해서 고문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다 사람 죽겠다, 그죠? 자백 요즘 해요? 아니, 지금 요즘도 자백 받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백이라는 것은 결국은 범죄자의 어떤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본인의 네. 스스로의 발로 의한 것이어야지 고문에 의한 것이면 그건 이제 예전이니까 지금 이제 헌법상 그런 것은 모두 이제 정리가 되었죠. 요즘은 형사 재판을 통해서 뭐 처벌을 이제 판결하잖아요. 네네네. 과거에 아까 형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태형. 태형은 조금 작은 회초리로 때리는 건데 이제 1920년대 때 폐지가 되고요. 장령이 좀 더 큰 회초리로 때리는 건데 이거는 1895년에 폐지가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도형인데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관청에 소속돼서 노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유형. 쉽게 말하면 유배. 네, 기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높은 형벌.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목을 매달게 해서 죽게 하는 네네. 교형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아는 망나니가 목을 이렇게 바로 치는 참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5형을 얘기하셨는데 요즘 남아있는 형이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예, 예, 사형 정도 빼고는 남아있는 게 없네요.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